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코딩입니다. 오늘은 제게 질문이 있다고 해서 질문 한번 먼저 받아올게요. 개발자로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개념은 뭐예요? 저는 무조건 클래스죠. 클래스입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타수강하셔서 개발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큰 회사를 가면 데이터가 정말 많겠죠. 유저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동영상 개수도 많으니까 우리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는 큰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처리 방법 뭐 배웠었죠? 대표적으로 함수 배웠네요. 그런데 유튜브는요, 유저 데이터도 너무 많고, 동영상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함수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것처럼 한 파일에다가 이 무수하게 많은 함수들을 다 관리할까요? 함수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함수들이 굉장히 중복되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언제 무슨 함수를 만들었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요.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클래스를 개념적으로 보여드렸죠?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클립 걸어놨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클래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설계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봤던 끔찍한 함수 무더기 파일이 아니라 이걸 다 실제 개발자들은 클래스로 옮겨서 코드 관리를 정말 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클래스 만드는 알짜배기들만 딱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요, 저번 시간에 설계도라고 했었죠. 이 설계도 안에는요, 데이터의 값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방법이 정의되어 있어요. 클래스 용어로는요, 값을 attribute, 행동을 method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attribute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래스에는 그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강아지의 데이터들을 attribute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은 함수라고 보면 돼요. 함수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방식이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의 함수는 바로 method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인스턴스는요, 뭐라고 했죠?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한 객체, 오브젝트라고 했었죠? 자, 우리 설계도가 있네요. 이 설계도만 있다고 강아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에게 실제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비글이 탄생하기도 하고 말티즈가 탄생하기도 하죠. 하나의 클래스에서 무수히 많은 인스턴스, 즉 실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설계도에 무수히 많은 강아지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인스턴스마다, 즉 실체마다 attribute 값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breed라는 attribute는 비글, 우리가 비글이라는 데이터를 줬으니까 여기는 말티즈,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은 다릅니다. 인스턴스 생성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dog라는 클래스 만들었었죠? 마치 함수를 부르는 것처럼 클래스도 괄호를 입력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클래스가 생성이 됐다는 거는 인스턴스를 생성했다는 거죠. 인스턴스를 비글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메소드랑 attribute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self를 만나봅시다. 자, 클래스에 attribute나 메소드 만들 때는요, 반드시 self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한대요. self는 인스턴스를 의미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가 일단은 메소드 attribute 만드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셀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클래스 아까 클래스 쓰고 클래스 이름 적으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자, 메소드는 뭐라 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즉 클래스의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 정의하는 것처럼 정의를 해주면 돼요. def라는 키워드 입력해주고 definition,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정의해주면 돼요. 그런데 좀 다른 게요. 함수랑 구현하는 건 똑같은데 앞에 self라는 게 키워드가 새로 등장했네요. 얘는 클래스 안에서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안 쓰면 에러 납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더그 클래스의 메소드 만들어 볼게요. 스니프, 냄새 맡는 메소드인데요. 사운드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사운드를 5번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킁이 들어오면 킁킁킁킁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은 이렇게 클래스를 구현을 해보고 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봅시다. 더그 다음에 이제 괄호 입력하면 인스턴스가 생성돼서 말티즈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메소드는 어떻게 실행하냐면요. 인스턴스 명,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메소드 명으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메소드는요. 파라미터, 사운드가 필요하죠. 사운드 쿵, 쿵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킁킁킁킁이라는 메소드, 즉 클래스의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트리뷰트를 정의를 해볼 건데요. 자, 클래스의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init 메소드를 알아야 합니다. 메소드라는 거는 클래스의 함수였죠. 자, init이라는 함수 이름 이런 거 되게 생소하시죠? 얘는 initialize의 약자예요. 즉, 초기화하다라는 뜻인데요. 초기화한다는 거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즉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다 필요 없고 내가 가장 먼저 실행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실행되는 메소드다. 그래서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 앞에는요 언더스코어 2번, 뒤에 언더스코어 2번이에요. 얘는 특별한 메소드들이 요런 언더스코어들을 가지고 다녀요. 자, 이 initialize, 즉 init 메소드 안에서 우리 attribute가 정의가 됩니다. attribute도 앞에 항상 self를 붙여줘야 돼요. self를 가지고 다녀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요. init 메소드 안에서 자, 메소드니까 항상 앞에 self를 먼저 써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attribute는 어떻게 만들어요? self.attribute name. 그리고 얘 값은요. 우리가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받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더그 클래스 우리 만들었는데요. 생성자를 드디어 생성을 했어요. 요렇게요. 자, init 메소드 안에 init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요 셀프 키워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클래스 만들려면 인스턴스야 너 name이라는 값, 즉 아규먼트 하나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name이라는 값을 줘야 되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요 attribute에다가 정의를 하네요. 그래서 얘는 self.name이라는 attribute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밑에는 똑같은데요. 아까 구현했던 메소드와 여기 print만 바꿨어요, 제가. 자, 여기 보면은요. self.name이 있죠. 즉, 이 self.name은요. 이 어느 메소드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함수 같은 거 실행하면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줘야 그 값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잖아요. 함수 안에서. 근데 얘는 self.name이 함수 밖에서나 함수 안에서나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메소드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변수 있잖아요. 값. 그 값들을 다 attribute로 구현을 해놓고 이 메소드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성자를 만들었고 initialize를 만들었고요. 자, 요번에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요. 이 파라미터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name을 한번 초코로 만들어보고 비글이라는 변수에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턴스는요. name을 대왕이로 해볼게요. attribute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비글이라는 변수, 즉 얘는 인스턴스입니다. 지금 얘의 .name은 요 self.name이 실행되는 거예요. 아까 요 self가 인스턴스와 대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elf.name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요 인스턴스 변수가 요 self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코와 대왕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메소드에 있는 프린트 함수를 좀 바꿔봤죠? 실제로 이거 실행될 때 이 self.name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instance.메소드 이름 그리고 우리 비글은 컹컹컹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말티즈는 왕왕왕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초코 그쵸. 얘 인스턴스 이름 초코였으니까 초코가 컹컹컹 냄새를 맡는다. 대왕이가 왕왕왕 냄새를 맡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클래스는 딱 하나 만들었죠. 설계도 딱 하나인데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다 다른 결과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클래스에 정말 꽂힌 상속을 알려드릴게요.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받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죠. 아, 여기 고양이 2마리가 있네요. 되게 똑같이 생겼죠? 부모님의 특징을 제가 물려받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의 특징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에도 부모 자식이 있어요. 자, 자식은 부모의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를 물려받는다. 부모 자식 클래스가 왜 만들어졌냐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함수나 어떤 어트리뷰트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될 때 내가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재정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고집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물려받은 부모의 어트리뷰트나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아예 그냥 변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특징, 어트리뷰트나 메소드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자식이 고집이 더 세다. 아시겠죠? 요거를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코드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한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페어런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자, child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괄호 입력하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알아볼게요. 자식은 부모의 attribute 메소드를 물려받는다. 자, 우리 아까 dog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했는데 그 중에 dog 중에서 maltese라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요렇게 패스라는 것은 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자식 클래스 이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이름 써주면은요 실제로 maltese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걸 물려받다 보니 부모 클래스 아까 3가지의 파라미터를 필요했죠.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 때 꼭 3가지 파라미터를 똑같이 써주면 되고 이러면 자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어트리뷰트 컬러 부모 클래스에서 있었던 메소드 다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식은 부모보다 고집이 더 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overrid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덮어 씌운다는 건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동일한 메소드를 생성하면은요. 자식이 생성한 메소드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만든 코드를 덮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initialize라는 이것도 메소드죠. 이 메소드를 덮어 씌워 볼게요. 자, dog도 요 init 메소드가 있었는데 자식 클래스를 구현하면서 제가 새롭게 init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파라미터는 2개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maltese에 이제는 3가지 파라미터 넣지 않고 2가지 파라미터만 넣어도 됩니다. 이름과 자, weight만 넣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it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여전히 실행 가능하네요. 그쵸? init 빼고는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init은 내가 더 고집이 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메소드들, 부모의 나머지 메소드들은 다 실행이 가능하지만 자, 이거 실행이 안 되네요. 이거 실행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지금 자식 클래스의 init이 부모 클래스의 init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거예요.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했던 요 컬러나 아니면 사이즈 이런 게 다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init에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됩니다. 네, 자식이 더 고집이 세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서 init에서 정의된 어트리뷰트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super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super는요. 부모 클래스를 의미해요. 부모 클래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init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그런데 name, weight 새로 정의했는데 근데 여전히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했던 뭐 컬러나 아니면 사이즈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부모 클래스,
init 메소드를 실행해줘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이때 부모 클래스는 항상 파라미터 3개가 필요했죠? 그래서 말티즈 클래스는 항상 브리드가 말티즈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고 얘는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한 어트리뷰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 말티즈는 파라미터 2개만 필요한데 실제로 컬러나 사이즈가 실행이 됩니다. 바로 여기 super.init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실행되는 순간 자, 요 코드가 실행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클래스 마스터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다소 긴 영상이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현업에서 이 클래스 반드시 사용하실 거니까 오늘의 지식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강만 더 놔두고 있습니다. 이 한 강만 더 들으시면 여러분 파이썬 베이징 마스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정말 유익한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